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최근 대기업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혼 소송에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재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엄청난 재산 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재태원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고했고, 노 관장 측에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그룹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한간에는 노소영 관장이 SK텔레콤을 흉수감으로 가져왔다는 설마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일선 기자로 있으면서 세기 결혼이라는 최태원 노소영 결혼식을 취재했었고, SK그룹이 성장에 절대적이었다는 이동통신 진출 과정도 취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전 제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4년 전 영상 원본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1992년 8월 27일, 저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선경그룹, 당시에 SK그룹이 선경그룹이었습니다. 선경그룹 사옥에서 당시 대한텔레콤 회장이었던 손길승 회장이 출입기자를 불러 모읍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기자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각을 세우면서 달려갔습니다. 당시 선경그룹 사옥은 SK텔레콤 사옥이 있는 데 12층의 아주 초라한 빌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와 만난 손길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 때 기자들은 전부 의아했습니다. 절대로 반납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반납하게 됐을 때 그 배경이 뭘까 하고 의아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며칠 전 1992년 8월 20일 날 당시 최신부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 콘소시엄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선경그룹에서 그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했느냐는 그때 당시에는 9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 후보로 나와 있었고 야당으로는 김대중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선경그룹, SK그룹 최종현 회장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1988년 지금 현재 SK그룹 최태원 회장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돈 기업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주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해서 야당과 언론에서 또 심지어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부담을 느낀 선경그룹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80년대에 선경그룹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면서 그룹이 틀을 완전히 갖춥니다. 섬유에서 석유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후에 제2 먹거리는 무엇일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특히 80년대 후 88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팽창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2먹거리에서 아주 관심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1984년에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미주지사에 선경텔레커뮤니케이션실을 만듭니다. 당시에 최태원 회장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도 그 팀에 합류됩니다. 그러면서 1989년 US셀룰라라는 미국 벤처기업에다가 선경그룹에서 당시 돈 $100만 출자합니다. $100만 출자하는 조건은 거기 직원들을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당시 직원들, SK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다시 말해서 무선기지국이라든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100만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동통신 사업을 한국통신, 지금은 KT였습니다는 그 국영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선경그룹만 아니고 당시에 가장 적극적인 포스코, 코롱, 쌍용, 동부 이런 6개 기업 군단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점이 만점이었는데 만점에서 가장 점수가 좋은 8,000점 이상을 받은 선경그룹 대한텔레콤이 결국은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사돈기업이다,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선경그룹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고 92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1993년에 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아예 정부에서는 전경련에 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각 대그룹들끼리 많이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선정하면 거기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이 누구냐? 최종현 회장이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남감해지입니다. 그래서 최종현 회장 선경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는 안 나가고 그때 당시 011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정부에서도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시키고 또 하나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경그룹, SK그룹에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인수 금액은 당시 주식 가격이 주당 8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33만 5천 원이라는 많은 가격을 주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 인수금액만도 4천억이 넘습니다. 만약 제2이동통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시 초창기 투자 금액은 한 600억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했을 때 그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인수하느냐 이렇게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현 회장은 앞으로 우리 먹거리는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더라도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설득해서 한국이동통신 그 012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이동통신은 누가 하냐면 신세계통신은 포스코하고 코롱이 컨소시엄 된 그 신세계이동통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그 후에 유명한 PCS는 한국통신, 한솔정보통신, LG텔레콤 그 세 군데서 016, 018, 019로 연결된 PCS는 그렇게 가고 011은 SK텔레콤, 신세계통신은 017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017은 011에 합병되고 또 018은 016에 합병되면서 현재처럼 SK텔레콤, 한국통 KT, LG텔레콤 이렇게 세 군데로 이동통신 사업자로 재편이 돼서 현재에 이르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기업인 SK그룹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때 사업권을 받았다가 오히려 사업권을 반납합니다.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도 만약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에 오히려 선정을 하면 그쪽으로 주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포기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이게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당시에 구속됐었고요. 그 사실을 알면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반납할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경에서 사업권이 선정됐을 때 최종현 회장이 공정한 점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절대 반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선거 분위기와 여론, 야당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선경그룹에서 결국은 반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발표를 하는 손길승 회장이 거의 울먹이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최태원 회장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판결 직후부터 SK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낮은데 노 관장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이 가격은 대략 2조 3천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유분이 60%를 팔아야 노 관장에게 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최 회장과 그룹 측이 사활을 걸며 다음 재판에 임하는 것도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계 총수의 아들이 결혼으로 결혼 당시부터 세기 이견으로 주목받았던 이들 커플이 이혼하면서도 세기 이혼으로 세인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물론 일반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은 세기 이혼 판결이 대법원에선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